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부산 진구갑 정성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두 분과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났던 의혹에 대해서 4월에 제기했던 걸 다시 좀 꺼내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특검 수사까지도 거론을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목표를 정한 것 같아요. 이제 대법원장 쫓겨날 때가 됐다고. 예. 목표를 정하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무차별적으로 이제 여론 형성을 하고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네. 같이 공격해주고 그냥 그 합리적 의심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든지 몰아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 대정부 질문할 때 부성찬 의원이 이제 제기를 했죠. 근데 네. 이거는 사실 근거가 지금 없어요. 제보? 제보를 받았다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예. 그 뭐 어찌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저 청담동 술자리 제보하고 뭐 이런 비슷하게 생각하면 사회적인 그렇죠. 이슈나 무리는 뭐 다 일으켜 놓고 네. 결과는 나중에 엉터리가 됐을 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그런 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대법원장 정도 되면요. 삼권분립의 한 축이죠. 네. 그죠? 사법부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제보가 들어와서 의혹이 좀 있다는 이유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렇게 하는 모습,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그죠?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에 서열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선출된 권력이 제일 센 것처럼. 우리 누가 그걸 동의하나요? 저는 제가 교육자 출신이라서 더 잘 알지만 학생들에게 삼권분립해서 그 서열이 있다는 걸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네. 생각을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대통령은 우리가 좀 뭔가 특별하게 느끼는 이유는 삼권분립이 한 축이면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권분립의 축은 똑같단 말이죠. 음.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을 마치 죄인인 것처럼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하고 예. 이렇게 지금 여론몰이를 하는 악의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100번 양보해가지고 정말로 뭐 가정을 해서 그게 만났다고 만약 합시다 그러면 만났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또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지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그것을 재판에 대한 거래를 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을 하더라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또 국회에서 다 의원들이 제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김의겸 당시 의원이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를 했던 거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예. 실체도 없는 제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주장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어제 우리가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거는 중요한 그죠. 우리 국회 활동이고 역할 아닙니까? 예. 그런 데서 정부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보에 의한 의혹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게. 네. 예, 우리가 사실 그 청담동 그 술자리 부분도 지금 일단 그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1심에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이기는 걸로 그죠? 네. 입장이 됐는데 그래서 김의겸 그분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 된다면 또 민주당이 어떻게 또 책임을 질 겁니까? 그냥 면책특권 뒤에 숨을 겁니까? 근데 별로 추가 입장은 안 내시던데 김의겸 지금은 새만금 청장이신 예, 것 이제 같은데 옮기셨죠. 별로 입장 안 내셨잖아요. 입장 안 낸다는 말이 할 말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정치권이 보면은 이제 사법부를 통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것 같아요. 네. 특히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부분을 또 지속적으로 제기하지 않습니까? 뭐 내란 뭐 전담 재판부로 또 이름을 바꾸던데 네. 그 부분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제는 마치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추진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할 것 같은데 예. 기세가. 네. 뭐 자기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박희성 의원이 그 안 된다고 했죠, 그죠? 네. 예. 우려를 그런 나타냈는데. 우려 나타내는 것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그 목적이 뭘까? 예. 그렇다면은 사법부에서 나올
재판 결과를 확실하게 뭔가 잡아야 되는데 네. 본인들에게 좀 불리하거나 예.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좀 뭐 두려움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만큼의 그런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한 것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수를 뚫을 수가 없거든요. 예.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민주당에서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만남 자체가 없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지키기엔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거취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뭐 최후의 수단 중에는 탄핵 추진도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민주당은 탄핵을 거론만 한 상태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발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런 범여권에서 탄핵까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참 이 탄핵이라는 제도가 대한민국 헌법에 있으면서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하다가 예. 국민들이나 우리 이런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쉽게 언급되고 남용되는 이 일은 이재명 대표 때 민주당이 했던 거죠. 예.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네. 국회 권력을 이렇게 남용한 부분에 대한 거죠. 이분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 파면 선고하면서도 그 예, 안에 예, 담긴 예. 내용이잖아요. 탄핵을 29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자, 이런 정도의 의혹을 제기 하나 가지고 탄핵을 추진한다? 그럼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리고 만약 국회에서 숫자로 탄핵을 시키더라도 예. 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이런 정도의 일로 탄핵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압박이고 아주 뭐 강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진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요. 예. 만약 하나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특히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하든 말든 뭐 저희들이 뭐 관심 안 없습니다. 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마른 일에 해놓지만 실제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압박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압박용. 대통령실도 뭔가 이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좀 취지에 공감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이제 좀 논란이 되니까 좀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논의도 없었고 논의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강유정 대변인의 첫 번째 말이 진심일 것이다라고 보고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도 추진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탄핵 얘기가 좀 나온 상황인데 이거는 가능한가요? 아직까지 공론화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저희들 뭐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완전히 공론화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처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부연 설명을 하더라도 그 워딩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뺀 채로 하다가 또 기자단의 항의가 있다 보니까 다시 넣었단 말이죠. 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그게 기자들이 오보를 했다는 형태로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독을 했다. 누가 보기에 원칙적 공감이란 말을 그 워딩이 그냥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네. 부연 설명이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원칙적 공감을 했다 그러면 그게 대통령실의 뜻이죠. 그렇죠. 그거를 다른 미사고를 넣어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그거를 뭐 기자들이 잘못 알아듣다 해버리면 그 강유정 대변인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가장 위험한 것은 대통령의 이 생각입니다. 선출직 권력에 대한 부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선출됐잖아요. 전 국민에 의해서. 누가 그럼 탄핵 심판을 했습니까? 임명된 권력 아닌가요?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잘못이 있었다 해가지고 비상계엄이 위헌적이 돼가지고 국민이 뽑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누가 했습니까? 선출된 권력이 탄핵을 했습니까? 네. 아니죠. 비선출 권력. 그렇죠. 임명된 권력. 헌법재판소도 임명 권력입니다. 네. 탄핵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다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죠. 근데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거 걸려 100만 원 이상 나오고 이러면은 사법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하나 우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네, 헌법 읽어보시라. 어떤 뜻인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헌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상권분립의 세열은 없거든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잘못 말씀하셨다는 걸 말한 것 같아요. 예. 빨리 수습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 이런 것들이 엮여서 대통령이 벌써 국회 권력이 사법부 권력을 앞선다고 탁 오딩을 던져버리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단 제보를 터뜨리고,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부분을 또 만들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예. 강하게 나가다가 네. 생각보다 역풍이 있거든요. 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면서 대통령실도 발언이 좀 바뀌고 있고. 발을 빼고, 예, 발을 빼고 당에선 있고. 알아서 하고, 예. 우리랑은 상관없는 예, 일처럼. 저 약속대로는 잘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삼권분립의 한 축을 네. 특별한 이유 없이 사퇴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굉장히 그런 불손한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그 발언 자체는 탄핵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수 왜냐하면 있고. 권력 주체에 대한 존중도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이 거론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직 뭐 의총을 해서 모여진 의견까지는 우리가, 아니군요. 우리가 공론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